안녕하세요. 쭈아나입니다. 오늘은 저녁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은 영상 내용이 비트코인을 좀 주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좀 쉐어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당분간 이 가격대 움직임을 이어간다라고 하는데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지 함께 확인을 바로 해보시죠. 자,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0.6% 오른 98,0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1% 상승, 거래량은 21% 하락,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어제보다 조금 더 올라왔네요. 55.4%를 이 시각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동성이 둔화되고 엔비디아가 침체되면서 비트코인이 당분간 10만 달러 아래를 밑돈다라고 하는데 지금 엔비디아는 ADR 반도체 선두 기업이죠. 근데 이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세 둔화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이 인공지능과 위험 자산 전반의 신호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엔비디아의 가격이 상당한 상관관계를 보여왔다라는 게 그 이유에서인데요. 지금 이 두 자산의 3개월 상관관계가 0.6 양수를 띠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코렐레이션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가격을 그 추이를 같이 확인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비트코인과 엔비디아의 공통점은 없어요. 예전에 뭐 비트코인과 엔비디아가 엮였었던 건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칩으로 반도체로 비트코인 채굴을 했었기 때문에 왜냐면 성능이 좋은 걸로 채굴을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게임 칩을 만들었던 게 엔비디아여서 엔비디아 칩의 뭐 판매 대란 같은 게 이제 일어나면서 비트코인과의 어떤 내러티브가 형성이 된 만 있지만 사실 가치적으로 펀더멘털적으로 비트코인과 엔비디아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습니다. 다만 이 둘의 비슷한 점은 심리적인 부분이 동일하다라는 건데요. 비슷한 심리로 엔비디아와 비트코인의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와 비트코인을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제가 알기로는 지난 한 달 동안 마이너스 4% 정도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엊그저께 중국에서 반독점법 지금 규제와 관련해서 엔비디아한테 지금 이야기를 공개한 게 있습니다. 미국이 먼저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규제를 수출 규제를 먼저 드라이브를 걸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좀 보복 같은 차원으로 이제 엔비디아를 놓고 중국 쪽에서도 뭐 반독점법과 관련돼서 뭐 수사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연일 주가가 주춤하고 있는데 뭐 엔비디아 침체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비트코인과 엔비디아의 심리가 비슷한 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엔비디아의 움직임도 잘 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유동성에 좀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유동성을 보시면은 이게 위클리 베이스로 나오는 건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가고 있지만 유동성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현물 ETF라던가 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서의 유동성 유입이 최근에 조금 둔화되면서 상승 모멘텀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테넥스 리서치의 데이터가 지금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시장 유동성 충동 지수인데 이 주간 변동률이 지난달 초에는 150억 달러 이상에서 지금은 한 70억 달러까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유동성 충동 지수에 포함되는 건 뭐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도 있고 비트코인 ETF도 있고 그리고 뭐 선물 시장 쪽의 지표들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크립토 커런시 이 디지털 에셋에 대한 시장의 유동성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지난달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게 확인이 되면서 시장 안에서의 유동성 둔화가 현재 비트코인을 당분간 10만 달러 아래에서 움직이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정부발 매도 물량도 시장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죠. 미국 정부, 중국 정부 아니고 부탄 정부입니다. 제 기억에 슈카월드에서 한번 이거 얘기했던 것 같아요. 부탄이 비트코인 채굴하는 걸 놓고 보신 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또 간밤에 비트코인을 700억 원 상당을 이체를 시켰습니다. 부탄은 지금 계속해서 팔고 있어요. 왜냐? 부탄은 비트코인을 엄청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하면 미국과 중국을 떠올리는데 사실 부탄은 미국, 중국, 영국,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 5대 디지털 자산 보유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부탄 같은 경우는 엘살바도르에 이어서 2017년부터 비트코인을 채굴 시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탄의 비트코인 가격이 처음 채굴했을 때 5천 달러였대요. 5천 달러. 그러니까 5천 달러일 때부터 비트코인을 채굴을 했는데 그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뭐 10만 달러까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 안 팔 이유는 없습니다. 얘네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들고 있는 국가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탄이라는 나라는 그 슈카월드에서 슈카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 나라의 수력 발전이 엄청나게 풍부하게 있는데 그 수력 발전 자원을 활용해서 코인을 채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자원으로 코인을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도 화산의 열기로 뭐 코인을 채굴하는 것처럼 이 부탄 쪽에서도 여기는 물로 이제는 수력 발전으로 코인을 채굴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말라야 산맥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이용해서 그 수력 발전 전력의 90%가 이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오는 물인데 그 전력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돈 좀 필요하면 뭐 팔아서 수익화하고 계속 또 채굴을 하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곳간을 터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채워지는 곳간에서 정기적으로 곳간이 채워지는데 그 곳간에서 필요할 때마다 빼다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탄이 정말 숨은 강자 중에 강자인데 부탄의 이런 비트코인의 이체 온체인 데이터가 찍힐 때도 비트코인에게는 약간의 약세 심리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비트코인이 주춤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간밤 새벽에 나왔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총 안건이죠. 최종적으로는 부결됐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은 회사에서는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어요. 주주들이 먼저 그 주주라 함은 이번 제안은 미국 공공정책연구센터에서 먼저 발의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보유 현금 780억 달러가 있다고 해요. 그중에 1% 78만 달러를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게 10월 말 정도에 발의가 됐고요. 2달 정도 기다려서 이제 주총이 됐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 측에서는 아, 안정적인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우리 회사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주 가치 창출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기존 전략을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 노 비트코인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고요. 이 또한 또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에는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소식으로 당연히 작용이 됐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안 좋고 뭐 시장 유동성 안 나오고 부탄이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팔고 있고 그나마 좀 기대를 갖고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 비트코인 투자 안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반대로 또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왔던 것도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said no 안 한다 했지만 아마존에서 동일한 지금 안건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라는 주주들의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CEO도 이런 발언을 합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하는 거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굉장히 블록체인은 흥미로운 기술이고 지금 실제로 투자자들이 이 디지털 자산에 정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규제 프레임워크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국의 규제가 어떻게 될지 지금까지는 아직 뭐 바뀐 것은 없지만 지금 골드만삭스도 회사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1조 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투자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월가를 대표하는 곳에서도 비트코인을 1조 원 이상 보유하고 있고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는
라는 CEO의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세계적인 또 석학이시죠.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설립자시기도 하고 또 정말 유명한 경제 서적들을 많이 쓰신 분인데 최근 열렸던 금융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지금 글로벌 부채 증가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뭐라 그랬냐? 이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차라리 금을 사던가 비트코인을 사라. 라고 대놓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리스크, 뭐 국제적인 분쟁, 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안에서도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부채 위험성을 놓고 우리가 그나마 이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건 금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을 사서 하나의 방어막으로 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옛날에 달리오 같은 경우도 레이 달리오도 비트코인에 좀 비판적인 태도를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비트코인의 반대론자였지만 지금은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비트코인을 그냥 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방어용 투자, 그러니까 해칭의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금으로 이 글로벌 시장에 있는 경제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 경제 거물이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아들도 한마디 거들었죠. 부동산 살 돈 있으면 코인 사라.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은 얼마 간다? 100만 달러에 갈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지키겠다. 라고 비트코인 매나 컨퍼런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가문 자체가 부동산으로 부자가 됐잖아요. 이 재산이 부동산에서 온 건데 그런 부동산보다도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고 트럼프 아들이 직접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그러니까 트럼프 가족이 사랑하는 사업이고 누구보다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대비 비트코인의 장점을 꼽자면 즉시 청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호텔 같은 거는 뭐 지으려면 뭐 몇 년 걸려, 5년 걸려, 뭐 팔려도 뭐 2년 걸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엔 좀 유동성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다양한 장점들이 있고, 이 암호화폐라는 것을 일찍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뒤처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 얼마? 100만 달러 간다. 지금이 10만 달러인데 지금보다 10배 더 간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차남도 이렇게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또 새벽 사이에 굉장히 긍정적인 연설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가는 비트코인, 금이나 비트코인, 그러니까 금 같은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가는 비트코인, 이런 비트코인의 앞으로 투자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일단 아주 간략하게만 살펴보면은 지금 98,000달러대 우리가 매집을 계속 해가는 게 굉장히 이 지지를 하는 게 중요한 구간으로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6년 1월까지 40만 달러 간다라는 핀볼드의 전망치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10만 달러 부분인데 내년에 이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 사이클 안에서의 상승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26년도 돼서는 40만 달러까지 간다. 라는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한 전망치도 같이 공유가 됐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조정에서 우리가 뭐 두려워하거나 진짜 여기서 뭐 패닉셀이 나고 이럴 필요 전혀 없다. 진짜 시장 리더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평가하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거물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발언들, 그냥 하는 말은 아니죠, 절대. 그 가치를, 그 본질을 정말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이 시장에서 진정한 부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코멘트가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이어져야 되는지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간밤 나왔던 또 중요한 이슈, 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퀀텀 컴퓨터입니다. 이 양자 컴퓨터를 놓고는 저도 진짜 몇 년 전부터 참 이 이슈에 대해서 여러 교수님들과 뭐 방송도 해보고 정말 뭐 진짜 저희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그 공학 교수님들 뭐 혹은 뭐 경제학자들 그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봤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 더 빨리
양자 칩,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구글이 이 소식으로 그 무거운 알파벳 주가가 5%나 급등을 했어요. 퀀텀 컴퓨팅에 들어가는 양자칩 윌로우를 구글이 공개를 했는데 양자 컴퓨터는 이제 뭐 5차 산업의 기술이 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블록체인 이제 4차 산업의 기반이고 이 산업 주기를 놓고 봤을 때 뭐 50년 주기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 산업 주기가 더 좁혀진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다음 산업이 언제 시작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명확히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퀀텀 컴퓨팅이라는 거는 4차 산업 안에서의 기술보다도 5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핵심 기술로 평가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안에 있는 기술은 아니에요. 개발은 하고 있지만 이 시대 안에서 우리가 상용화되는 기술은 아니다. 지금은 딱 AI, 블록체인, 뭐 IoT 이 정도의 기술들이 4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술이죠. 근데 구글이 이제 양자칩 윌로우를 공개했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 헤드라인도 보시면 그런 거예요. 2025년에 비트코인의 모멘텀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구글의 퀀텀 칩에 대한 걱정이 있음에도 뭐 아니면 퀀텀 칩이 비트코인을 뭐 브레이크 할 수 있을까? 무너뜨릴 수 있을까? 비트코인이 97,000달러까지 내려갔다. 구글이 윌로우 칩을 공개하고 나서 뭐 다 지금 다 이런 얘기예요. 비트코인 구글이 비트코인을 무너뜨릴 것인가 등등등등. 이게 왜 그러냐면 기술적으로 블록체인은 엄청나게 복잡한 암호로 이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보안이 너무 높아서 지금 일반 컴퓨터로는 그 블록체인 해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블록체인인데 그 보안성이 굉장히 블록체인 안에서의 중요한 성능 중에 하나인데 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슈퍼컴퓨터, 그걸로도 수십억 년, 뭐 수년, 수십 년, 수백 년 아니고요. 수십억 년에 걸려서 컴퓨터가 계산을 하는 어떤 그런 계산들을 이 퀀텀 컴퓨터로 계산을 하면, 양자 컴퓨터로 계산을 하면 5분 만에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수십억 년에 걸리는 계산이 단 5분 만에 해결되는 게 양자 컴퓨팅의 기술인데 중요한 건 이렇게 빨리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다면 블록체인의 복잡한 보안 생태계까지 다 뚫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늘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공대 교수님들, 그 당시에 서강대, 한양대 교수님들이랑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고려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 입장은 뭐였냐면, 뭐 뚫을 수 있다, 개발되면. 근데 그 개발되기까지의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거다. 이런 입장이셨어요. 이게 한 4년, 3, 4년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는 이게 생각보다 나오는 데까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모습이, 형태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거고, 이 양자 컴퓨터가 엄청 크대요. 규모가. 진짜 엄청 큰 공간에 들어가야 되고, 뭐 엄청 비싸고, 뭐 등등등등 해서.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하고 사고 팔고 뭐 하는 동안에 이 양자 컴퓨터가 완벽하게 기능을 다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때 코멘트를 제가 들었었는데 일단은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는 양자칩 개발을 지금 구글이 했잖아요. 칩을. 근데 이 윌로우라는 기술만 놓고 봤을 때는 윌로우가 105 큐빗을 가지고 있대요. 능력치로. 근데 그 105 큐빗이라는 게 암호화폐 보안을 위협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굉장히 표현이 어려운데 타원 곡선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 그리고 샤256 해시 알고리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대요. 제가 공대생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점은 정말 죄송하고요. 사실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타원 곡선 디지털 설명 알고리즘을 제가 이거를 공학적으로 풀이할 수 없는 제 한계에 다시 한번 일단 사과의 말씀 드리겠고요. 어쨌든 그런 걸로 지금 비트코인의 보안이 알고리즘이 보호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구글이 만든 이 윌로우 칩은 105 큐빗의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기술이. 근데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수백만 큐빗이 필요하대요. 이 기술을 깨뜨리려면. 그러니까 105 큐빗을 갖고 있는 기술인데
암호화폐는 수백만 큐빗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글이 지금 만든 윌로우 가지고는 블록체인을 뚫고 들어가서 남은 비트코인을 5초 안에 다 채굴해 버린다던가 지금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근데 어느 순간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게 올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교수님들 하신 말씀으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슈퍼컴퓨터, 이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도 뭐 이게 우리가 집에서 쓰는 컴퓨터처럼 막 다 보급되는 게 아니라 정말 초대기업 또 간신히 하나 만들어내는 그런 수준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윌로우의 기능과 성능을 봤을 때 아직까지 블록체인을 무력화하기에는 기술 발전이 많이 남은 상황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트위터 글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분의 계정 이름도 되게 재밌죠. The Wolf of Wall Street이에요. 원래 월스트리트잖아요. 근데 월스트리트는 이제 미국 월가에만 있는 거니까 월스트리트 아니고 올스트리트 모든 길. 그래서 이분이 100만 명 정도의 팔로워를 트위터에 가지고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신이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다. 그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리고 그거는 나 또한 포함이다. 그리고 나도 알고 나는 그냥 내 의견을 전하는 거고 나 또한 전문가들의 인터뷰나 전문가들의 내용들을 공유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정보에 대해서 베팅하는 거는 당신의 책임이다. responsibility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글을 불과 3분 전에 올린 글을 바로 가지고 왔는데 그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모든 투자의 판단은 다 개인에게 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주요 정보들을 나름 선별을 하고 나름 좀 중요한 것들끼리 묶고 비슷한 내용들끼리 엮어서 매일매일 이렇게 정보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이 정보에 나와 있는 전문가들의 말들이 다 100% 맞을 수는 없고 심지어 다른 의견이 있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양쪽의 입장을 저도 다 보려고 하는 편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드리는 이 콘텐츠도 이 정보를 취합한 것이지 그 정보에 대한 정보를 신뢰해서 무언가 내가 액션으로 넘어갈 때 아, 들어가는 그 모든 책임은 사실 우리 모두 개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